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2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의 일면 토본, 일제히 이 국산 우주 발사체 누리호 성공적인 이 발사 실제 인공위성을 싣고 발사한 그 쾌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를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토본, 꿈이 현실로 우주 G7 됐다. 그리고 3면 기사에서는 다음 목표는 달나라. 2조 원 투입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한다. 기사입니다. 누리호가 첫 실전 발사에 성공을 했고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우리 위성을 실어서 550km 궤도에 올렸다. 민간이 첫 참여를 했다. 앞으로 우주 개발을 주도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 강국 진입을 선언하는 쾌거다. 우주 G7은 이겁니다. 지금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서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그동안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그 다음에 한국이 7번째 G7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이 위성은 상당히 좀 선진화되어 있었죠. 뭐 위성을 통해서 어떤 스포츠 중계를 본다든지 날씨를 예보를 한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우리도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그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는 지금까지 주로 뭐 러시아 이쪽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수 국산 기술로 이 쾌거를 이뤄낸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우주 그 과학이 G7에 들어가고 우리 경제도 뭐 G8 에 포함될 정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넣어줘. G7과 근접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정치는 삼류입니다. 삼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진보라고 하는 민주당, 진보 또는 좌파 이런 그 표현이 붙는데 잠시 후에 이 부분은 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보 진영, 좌파 진영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죠.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뭐 돈봉투, 김남국 코인.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는데 오늘 새로운 또 의혹이 하나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계열과 관련해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죠. 원래 이해찬은 친문의 자장, 그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도 됐고, 문재인 그때 당 대표도 하고 해서, 친문의 자장 이렇게 불렸는데 실제로 대선 후보 경선 때 민주당 경선 때는 이재명을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후견인 역할을 사실상 했죠. 그리고 그 이해찬이 지금 쌍방울과 어떤 커넥션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쌍방울은 이재명과의 검은 커넥션으로 지금 뭐 재판도 받고 있고 김성태 회장도 구속이 됐고 그런 상황이죠. 자,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사진 하나를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12면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검찰 이해찬, 이화영 쌍방울 중국 공장 방문 사진 확보. 이화영이 설립한 단체인데 6년 전에 공장을 찾아갔다. 이해찬 환영 플래카드 내걸고 사진을 찍었다. 검찰은 쌍방울에서 비용 1,000만 원을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죠. 이재명 밑에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하면서 대북 사업을 뭐 총괄을 해서 그때 뭐 500만 달러 뭐 스마트팜 그것을 주기로 북한에 했는데 주지 않아서 쌍방울 김성태가 대신 내줬다.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 비용 뭐 300만 달러를 줬다. 그런 논란에 휩싸였던 이화영. 그리고 쌍방울 법인카드 쓰고 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화영은 사실상 이해찬의 핵심 척근입니다. 척근인데 이해찬이 이재명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파견, 그 이재명 캠프에 파견을 시켜놓은 이해찬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이해찬과 이화영이 이재명의 검은 커넥션 의혹이 있는 쌍방울과 또 연관이 있다. 이해찬도 연관이 있다. 이화영은 다 알려진 것이고 그 기사입니다. 검찰이 이해찬 그리고 그의 척근 이화영과 두 사람이 2017년 쌍방울 그룹 중국 훈춘 공장을 방문한 사진을 지금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방문을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정인이 나와서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지금 확보를 검찰이 했고
동아일보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해찬과 이화영은 2017년 7월 훈춘 쌍방울 공장을 방문한 사진을 입수를 했는데 동아일보가 확보한 사진 배경에는 이해찬 의원님, 훈춘 트라이, 쌍방울 상표죠 트라이, 훈춘 트라이 공장 방문 환영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20여 명의 협회 회원, 중앙에 이재명, 죄송합니다. 계속 이재명이라고 하네요. 이해찬 그리고 이하영 두 사람이 서 있다. 회원들은 2017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중국 워크숍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데 이 협회는 2008년 이하영이 설립한 단체고 지금은 이해찬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쌍방울과의 연관성이 이렇게 추론이 되는데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의 훈춘 공장 방문 사실은 재판에서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로 언급된 바 있으나 사진 등 물적 증거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검찰은 쌍방울이 본인들과 관계없는 협회, 자 지금은 이해찬이 이사장으로 있고 이화영이 만든 본인들과 관계없는 협회에 쌍방울이 돈을 낼 정도로 1,000만 원을 낼 정도로 쌍방울과 이하영의 유착관계가 오래전부터 긴밀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하영의 뇌물죄 혐의 부각에 나섰는데 특히 검찰은 이 해당 사진 등을 근거로 해서 이해찬과 쌍방울의 관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해찬의 보좌관을 지낸 황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20년 5월부터 쌍방울 계열사 미래산업의 사회이사로 또 재직을 했기 때문에 이해찬과 쌍방울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여러 차례 지금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해찬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찬 대표의 입장이 궁금한데 지금 동아일보가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운 민주당의 민낯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는 정말 삼류 코미디 같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특히 민주당 보면은 김남국 잠적한 지 열흘이 지나고 있는데 그때 5.18 때 가평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지막으로 포착이 됐죠. 사진이 포착이 됐었는데 그날 한 일, 김남국이 한 일, 그날 뭐 강원도 쪽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 양양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날은 강원도로 간 것 같은데 그날 김남국은 어떤 일을 했을까? 자, 문화일보 인터넷판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국 휴게소에서 포착된 그날 보좌진 통해 코인 거래 내역을 받았다. 코인 거래 내역을 받아서 지금 어디로 잠적을 했는데, 근데 그 거래 내역이 좀 지금 어떤 의혹을 풀 수 있는 그 거래 내역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김남국 의원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코인 거래 내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좌진을 통해서 거래 내역을 받았고 그때 같이 차 안에서 트렁크를 정리하고 있던 사람이 보좌관이라고 좀 추측이 되고 있죠.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 김희곤 의원실이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죠. 빗썸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이 김남국은 빗썸으로부터 지난 3월입니다. 지난해가 아니고 3월 이후 최근까지 자신의 거래 내역을 받았다. 자,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작년 2월에서 3월 대선 직전의 코인 교환하고 막 이체하고 거래하고 그래서 돈 세탁 대선 자금 세탁 의혹이 있는 그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김남국은 가장 최근에 거래 내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로 받았는지는 본인이 여러 가지 해명이든 변명이든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만드는 그 과정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하나 거짓말이 나오죠. 그 전에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 하니까는 거래소에서 안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거래소에서 무슨 소리냐. 본인 동의 있으면 다 준다고 했죠. 그런데 김남국은 또 당에 제출할 때는 거래소에서 안 준다고 했는데 거래소에서 이거 보좌진을 통해서 받아갔습니다. 이 빗썸은 김남국이 전자지갑을 개설했던 가상화폐 거래소죠.
작년 1, 2월 약 60억 원 상당의 유믹스 코인을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 대선 직전에. 자, 그때부터 김남국 그 스캔들, 코인 스캔들이 시작이 됐던 그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 이 진보 또는 좌파의 민낯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정치를 주도하는 민주당. 자, 동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야당 돈봉투 체포안 갈등, 친명은 부결시켜야 된다. 비명은 후폭풍 어쩌려고. 윤관석, 이성만 이야기입니다. 윤관석 등 체포안 30일 국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이 상황에서 지금 친명 쪽에서는 야, 이거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인데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명에서는 부결 시에는 도덕성 논란이 더 커져서 총선을 망친다. 이렇게 양쪽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벌써 이견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비이재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다수는 김남국의 코인 의혹 등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한 이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까지 부결되면은 당의 도덕성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야 된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되도록 해야 된다. 이 주장을 지금 비명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부 친명계 중에서도 이런 인식을 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거 이번에 두 사람을 또 보호를 하면은, 방탄을 하면은 총선을 망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명도 많지만은 일부, 어떤 강성 친명, 그렇게 불러도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이 보호를 하려는, 자기 당 사람을 보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일부 친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의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부결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 말은 좀 이상하죠.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 도주, 증거 인멸 우려, 이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죠. 이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죠. 법원에서 판단한 문제입니다. 이 체포동의안에는 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과거에 어떤 민주화 과정에서 이 정치 탄압을 받는 경우, 그 경우에 적용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도주 우려, 도망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것을 판단하면 안 되고 이게 정치 사건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정치 사건이다 이렇게 몰아가기에는 좀 민망하니까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녹음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또 변명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별도 당론은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쑥대밭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관위도 지금 엉망입니다. 자, 중앙일보 처음에 그 선관위 내용을 단독 보도를 했었죠. 중앙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이슈 선관위 혼돈 속으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투톱, 사무총장, 사무차장 초유의 동반 사태. 선관위는 국민 실망 끼쳐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런데 선관위원장 사퇴해야죠. 그러면은 작년에 전임 사무총장도 아들 채용 때문에 사퇴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무총장, 사무차장,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이 두 사람도 자녀들을 불법 채용, 불법이라고 이거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특혜 채용 의혹이 있어서 사퇴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좀 어처구니 없는데 중앙일보가 처음에 보도를 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딸이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돼서 국가 공무원이 됐다. 이것을 최초 보도를 했었죠. 박찬진 사무총장은 딸이 지난해 광주광역시 남구청 국어공무원에서 전남 선관위 경력직 국업으로 채용이 됐다. 당시 박 총장은 사무차장으로 딸의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 송범석 차장의 딸은
충남 보령시청 8급 공무원에서 2018년 충북 단양 선관위 경력직 8급으로 뽑혔다. 당시 송 차장은 선관위 기획국장을 지낸 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연수 중이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선관위 간부들이 자녀들을 줄줄이 막 채용을 한 그런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관위는 작년에 3구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그때 뭐 소쿠리 투표 그해 5월에 노정희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지 1년 만에 다시 위기를 맞았는데, 자, 지금 선관위원장이 누구냐? 노태악입니다. 노태악.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을 전후한 그 시점에 김명수가 꽂아넣은 대법관 노태악이 지금 선관위원장입니다. 자, 선관위원장도 사퇴를 해야 된다. 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한국일보 오면에 좀 주목할 만한 여당 기사가 실려서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은 어떻게 보면 야당 복을 노리는 중이죠. 별로 하는 일 없어도 그는 야당이 워낙 쑥대밭이기 때문에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최근 외교, 한미일 관계 정상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노조에 대한 강경한 대처 이런 걸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40% 지지율이 나오는 그 상황인데, 이 당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기사입니다. 자, 흥미로운 기사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5면입니다. 총선엔 호재, 내 공천엔 악재, 윤석열 지지율 상승 반기기 힘든 여당의 텃밭 의원들의 속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반갑지 않다, 달갑지 않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단 한국일보 중간 제목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 추세에 여당 공천 공포 커져. 그래서 지역구 방문이 잦아지고 무소속 출마 등 고려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헛물 켜는 검사가 많아. 견제론도 고개.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면은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취임 초기에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총선에서 가만수 획득을 하지 못하면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바로 식물 대통령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공천을 대거 물갈이 할 수가 있고, 특히 이 TK, PK 같은 지지 지역,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그 국회의원들을 해오던 사람들을 저는 대대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는 의원들이 지금 그 지역의 어떤 특세에 안주해서 그 뭐 몇 선씩 2선, 재선, 3선, 4선 막 하는 의원들이 있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정치인,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총선 승리의 필요성, 이런 것이 작용을 해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는데, 다른 지역, 성부처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좀 이 공천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일단 공천만 받으면은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TK, PK 의원들은 별로 반갑지 않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 PK 지역의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상승 40%대를 계속 기록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라던 일이지만은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 경북, PK 등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 의원들일수록 유권자 접촉 빈도를 확 높이고 있다. 의정활동을 마친 금요일 밤 지역구에 갔다가 월요일 아침 여의도로 돌아오는 금기원래, 금요일에 지역구를 기항하고 월요일에 서울로 돌아오는, 그게 통상적이지만은 지금은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지역구 행사에 적극 참석하고 있다. 그래서 텃밭 지역구 의원들이 조바심을 더 내는 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와 연관이 깊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홍 칼럼, 대기자입니다. 이기홍 칼럼. 자, 제목은 민주당과 진보를 연관짓는 자체가 진보 모독이다. 지금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전당대 돈봉투, 김남국, 코인 등 부패 도덕성 사건이 잇따르자 진보가 무너졌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필자는 그런 비판의 전제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 민주당이 언제 진보였느냐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김어준 씨 등이 진보는 꼭 도덕성을 내세워야 하나,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나 이런 하도를 던졌다는 뉴스를 보면서도 우화 같은 장면이 상상됐다. 그들이 언제 진보였느냐, 진정한 진보였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보를 규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세상의 변화와 신사조에 대한 열린 자세, 인권, 성평등, 약자, 소수자 보호, 환경보호 를 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전혀 맞지 않는 민주당의 사례들을 쭉 제시를 합니다. 이 진보의 가면 쓰고 권력과 특권을 향유해온 시대착오적 좌파 집단을 진보로 불러주는 건 어느 도단이다. 그리고 좌파는 진보, 우파는 보수, 이 도식부터 재정립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강조를 하는 칼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5월 26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